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한 또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시가총액 4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에서 우뚝 쓴 기업이 됐는지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기업의 저승사라고 불리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이고요. 세계 최대 온라인몰이죠. 그리고 클라우드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54% 정도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하니까요. 2위하고 10위권까지 다 합쳐도 이 아마존을 이길까 말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표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베이, 뭐 애플도 있을 것이고 뭐 다 합쳐봐야 아마존에 이기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삼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5,600억 달러 정도니까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800조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은 47배, 자산 가치는 대비해서 11배, 그리고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28배, 영업이익률은 5.3%,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대략 5,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3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가 되질 않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온라인이 뭐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다 합친 거 그리고 이제 클라우딩 사업이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주가는요 최저가 대비해서 무려 600배, 그러니까 6만 %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마존은 1994년도입니다. 얼마 되질 않았어요. 한 20년 조금 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덴마크계의 미국인 제프 제이조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요, 창고입니다. 창고에서 이제 워크스테이션 세대로 시작을 했고 일주일 만에 45개 도시에 서적을 판매했습니다. 즉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3년 만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이 2000년도에 들어서 생겼는데요. 이때 리먼 브라더스가 아마존이 1년 만에 파산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아마존은 지금 이렇게 됐고 그 파산 가능성에 보고서를 냈던 리먼은 2008년도에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닷컴 버블이 나오게 되면서 100달러 하던 주가가 6달러까지 정도까지 이제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제프 제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초기에 파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을 키웠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프 제이조스의 아이디어 그림이라고 해요. 싸게 팔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올수록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잘 안 통했었는데 생소했었지만은 요즘에는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무료죠. 그래서 사용자를 많이 모으고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모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런칭하고 나서요. 2013년도에 개인 자선으로 워싱턴 포스트 WP라는 이 언론사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파이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7년도인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오프라인 마켓이 되겠습니다. 홀푸드 마켓이라는 것을 137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또 해고를 해서 이때 당시에 좀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던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 이제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경쟁사들 오프라인에 주축을 하고 있던 많은 그런 기업들이 다 아사를 하고 파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아마존이 오프라인의 저승사자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였죠. 바로 우리나라의 SK 계열의 11번가와 제휴를 통해서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아마존의 계열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사들도 굉장히 많고 아마존의 계열사는 특히 AWS라던가 홀푸드 마켓, 트위치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AWS, 아마존의 웹서비스가 되겠죠. 클라우딩, 여기 1위 업체입니다. 처음에 이 AWS를 만들었던 이유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이때 서버를 확 늘렸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고 나서 서버가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서버를 좀 같이 나눠서 써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AWS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1위, 명시상부 1위가 됐고요. 대략 32%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마존의 하위 사업으로서 이제 알렉사 많이 알고 계시죠? 구글과 경쟁하는 인공지능이고요. 구글의 인공지능으로 아마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아마존 게임도 있고요. 화물 운송사, 화물 운송하는 항공사, 아마존 에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영화, 배급, 제작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굿리즈라는 독서 간평 사이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라는 건데요. 트위치는 전 세계 최대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TV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홀푸드 마켓, 그리고 링이라는 스마트 홈이죠. Io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마트 홈의 기기를 또 제조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각화하는, 그래서 아마존은 니들이 안 하는 게 뭐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천정부지, 천정이 어딘지 모르고 정말 지붕 뚫고 하이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주다 보니까 저금리 시대에서 버블이 좀 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주들에 대한 가치 판단에 쓰게 될 것이고요.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향후에 금리가 다시 또 안정을 찾거나 또 충분한 주가 조정을 받았다라면 얼마든지 또 저가 매수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판단하고요. 현재로서는 아마존의 대항마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